우리는 기억합니다. 2020년의 그 기이한 정적을. 인류가 쌓아올린 찬란한 문명이 단 하나의 바이러스인 코로나 앞에 멈춰섰던 그 해. 우리에게 허락된 공간은 사방이 막힌 거실뿐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지상에 묶였고 북적이던 공항 면세점에는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사람들은 갈망했습니다. 마스크 없이 숨 쉴 수 있는 곳,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단 한 평의 땅을 말이죠. 그 갈증의 분출구가 바로 캠핑이었습니다. 캠핑은 방역수칙이라는 엄격한 통제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텐트라는 얇은 천 한 장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이 되었고, 산과 바다는 거실을 대신하는 거대한 정원이 되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여행에 대한 욕구는 폭발적으로 야외를 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보상 소비의 서막이었습니다. 통계는 이 열풍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타올랐는지 증명합니다. 단일 2년 사이에 대한민국 인구 7명 중 1명이 캠퍼가 되었습니다. 관련 용품 매출은 매달 신기록을 경신했고 SUV 차량 판매량은 세단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는 거대한 캠핑카 전시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내년엔 더 비싸진다. 일단 사고 나면 중고로 팔아도 본전이다. 캠핑 장비는 이제 취미용품을 넘어 재테크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캠테크의 시대. 이때부터 캠핑 시장은 이미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을 즐기기 위해 장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소유하기 위해 캠핑이라는 명분을 만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매장 앞 오픈런이었습니다. 수입 브랜드의 특정 텐트를 사기 위해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아이러니.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텐트를 사기 위해 길바닥에서 텐트도 없이 잠을 잤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을 호가하는 텐트가 매장에 입고되자마자 단 1분 만에 품절되었습니다. 당시 캠핑 커뮤니티의 게시판은 성공 인증샷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드디어 구했습니다. 피프리미엄 주고 샀지만 후회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텐트의 기능성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텐트가 얼마나 희귀한가, 그리고 내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얼마나 럭셔리해 보이는가가 유일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캠핑은 야영이 아니라 전시였습니다. 남들보다 더 크고 더 비싼 장비를 갖추는 것이 마치 계급장을 다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면 텐트, 티타늄 컵, 수입산 우드 테이블. 한 세트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장비들이 일반 가정집 베란다에 쌓여갔습니다. 장비를 갖췄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비를 펼칠 영토를 확보하는 것은 더 큰 전쟁이었습니다. 전국의 유명 캠핑장 예약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이른바 캠캐팅 캠핑 티켓팅. 매달 1일 아침 전국의 캠퍼들은 PC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렵게 예약한 캠핑장은 우리가 꿈꾸던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구역 안에 빽빽하게 들어찬 텐트들, 옆 사이트의 대화가 생중계되는 소음, 밤새 꺼지지 않는 이웃의 랜턴 불빛. 하지만 사람들은 참았습니다. 아니, 참아야만 했습니다. 이 귀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들인 시간과 비용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찾아 떠났지만 정작 우리가 마주한 것은 도시의 아파트. 숲보다 더 밀도가 높은 텐트 숲이었습니다. 축제가 화려할수록 그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입니다. 광기 어린 열풍 속에서 매너와 에티켓은 사치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캠핑 입문자는 늘어났지만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배운 이들은 적었습니다. 차박이 가능한 노지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였고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이때 심어진 갈등의 씨앗들은 훗날 캠핑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장비를 챙기는 노동, 예약 전쟁의 스트레스, 무례한 이웃과의 갈등. 이게 정말 휴식일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축제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자산 가치는 계속 오를 것 같았고 우리의 소비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말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경제의 기류와 함께 이 거대한 캠핑의 성벽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열풍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화려했던 불꽃이 꺼진 뒤에 참혹한 잔해를 마주해야 합니다. 팬데믹 초기 캠핑은 분명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디지털 렌즈를 통과하는 순간 캠핑은 더 이상 나만의 경험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숲속으로 떠났지만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집요하게 화면 속 세상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거대한 쇼윈도는 캠핑의 정의를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캠핑의 목적은 내가 얼마나 편안한가가 아니라 남들에게 내 휴식이 얼마나 근사해 보이는가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성 캠핑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과거의 캠핑이 비바람을 피할 집을 짓는 과정이었다면 감성 캠핑은 세트장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텐트 하나만 치면 끝났던 시절은 갔습니다. 이제는 바닥에 감성적인 패턴의 카펫을 깔아야 하고 테이블 위에는 사용하지도 않을 빈티지 오일 랜턴을 서너 개씩 올려두어야 합니다. 음식은 또 어떻습니까?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한 끼가 아니라 사진을 찍기 위한 플레이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기는 타들어가는데 사진 구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셔터만 누르는 풍경은 캠핑장의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작 세팅이 끝났을 때 캠퍼의 체력은 이미 방전 상태입니다. 하지만 쉴 틈은 없습니다. 해가 지기 전 가장 아름다운 매직 아워에 맞춰 인생샷을 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휴식을 위해 떠나온 여행이 철저히 계산된 연출 노동으로 변질된 순간입니다. 감성 캠핑의 정점은 화이트와 아이보리 컬러였습니다. 원래 캠핑 장비가 어두운 갈색이나 카키색이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연의 흙과 먼지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죠. 하지만 SNS 속 캠핑은 티 없이 깨끗해야 했습니다. 이 화이트의 역설은 캠퍼들을 결벽증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운치를 즐기는 대신 값비싼 면 텐트가 오염될까 노심초사했고 아이들이 텐트 근처에서 흙장난이라도 하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자연을 즐기러 자연에 왔지만 정작 자연의 흔적비, 바람, 흙을 거부해야만 하는 모순. 우리는 그렇게 자연과 싸우며 사진 속의 평화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감성이라는 이름 뒤에는 교묘한 서열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특정 수입 브랜드의 텐트를 쳤느냐 아니면 마트에서 산 저가형 텐트를 쳤느냐에 따라 캠핑장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나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 장비로는 감성 캠핑 축에도 못 낀다는 식의 조롱이 오갔고 입문자들은 소외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고가의 장비를 사모았습니다. 장비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자존감의 외벽이 되었습니다. 옆 사이트에 나보다 비싼 장비가 들어오면 내 휴식은 순식간에 초라해졌습니다. 나만 즐거우면 되라는 건강한 마인드는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되라는 강박에 잡아먹혔습니다. 숲속까지 쫓아온 비교 문화와 상대적 박탈감. 이것이 캠핑이라는 취미를 안쪽에서부터 썩게 만든 치명적인 독소였습니다. 사진 속의 우리는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모닥불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고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으며 낭만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카메라 셔터가 멈춘 뒤의 현실은 적막하거나 짜증 섞인 대화뿐이었습니다. 사진 찍게 좀 비켜봐. 애 좀 제대로 잡아봐. 이게 얼마짜린데 조심 좀 해.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는 대신 편집하는데 골몰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 중 가장 행복해 보이는 한 장을 골라 SNS에 올리고 사람들의 좋아요 숫자를 확인하며 대리 만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올라갈수록 마음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찾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캠핑의 피로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하며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굴 위해서 이 고생을 했나?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주말이었나? 감성의 감옥에서 보낸 화려한 주말은 결국 지독한 번아웃만을 남긴 채 사람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거울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말부터 중고시장에 쏟아져 나온 감성 캠핑 풀세트들은 그저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여주기식 삶에 지친 사람들의 탈출 신호였습니다. 더 이상 연출된 행복을 유지할 에너지가 바닥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진짜 캠핑은 무엇인가? 사진을 찍지 않아도 좋고 장비가 투박해도 좋으니 그저 온전히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화려했던 감성 캠핑의 시대는 그렇게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수요가 폭발하자 자본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잔인하게 반응했습니다. 거대 자본과 투기 세력에게 산은 더 이상 숨쉬는 생태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당 얼마짜리 수익 모델로 보였을 뿐입니다.
전국의 임야와 수십 년간 대를 이어온 논밭이 중장비의 궤도 아래 처참하게 깎여나갔습니다. 수십 년간 자리를 지키던 소나무가 뿌리째 뽑힌 자리에는 나무의 온기 대신 차가운 회색 파쇄석이 깔렸습니다. 자연을 즐기러 온 사람들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모순. 자본은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산허리를 잘라내고 콘크리트를 들이부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친환경 캠핑장의 실체는 숲의 생명을 질식시킨 대가로 얻어낸 기괴한 인공지능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캠핑장은 더 이상 자연 속의 호젓한 공간이 아닙니다. 최대한 많은 팀을 집어넣어 평당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탐욕이 텐트와 텐트 사이의 거리를 1m도 채 되지 않는 간격으로 좁혀놓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숲의 고요를 즐기러 온 당신의 머리맡에서 불과 수십 센티미터 떨어진 옆 텐트 사람의 거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옆 사이트에서 고기를 굽는 연기가 내 텐트 안을 가득 채우고 그들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 내용까지 강제로 공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캠핑입니까? 이것은 힐링이 아니라 유료 난민촌 체험에 가깝습니다. 자본은 공간의 효율이라는 말로 캠퍼들의 사생활과 평온함을 강탈했습니다. 텐트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은 마치 6.25 전쟁 직후의 판자촌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판자촌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쌌습니다. 가격은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박에 3만 원, 비싸야 4만 원 하던 캠핑장 요금은 이제 10만 원을 우습게 넘깁니다. 자본은 여기에 프리미엄, 럭셔리, 감성이라는 그럴듯한 수식어를 붙여 가격 폭등의 면죄부를 줬습니다. 어떤 곳은 성수기 1박에 20만 원, 심지어 25만 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웬만한 특급 호텔의 비수기 가격과 맞먹습니다. 호텔은 깨끗한 침구와 조식, 완벽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캠핑장은 당신이 직접 텐트를 치고 음식을 해먹고 설거지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호텔급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착취입니다. 자본은 캠퍼들의 감성을 볼모로 잡고 지갑을 무자비하게 털어갔습니다. 자본의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캠핑장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면 마치 저가 항공사의 옵션 선택창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기본료는 시작일 뿐입니다. 인원 1명 추가에 만원, 차량 1대 추가에 2만 원, 심지어 전기를 조금 더 쓴다고 추가 요금을 받고 장작을 밖에서 사오면 반입료를 내라고 합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깨끗한 호텔 가서 조식 먹고 수영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경제적 판단입니다.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참아왔고 지켜봐왔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자본의 배짱 영업에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것은 다름 아닌 캠핑장 주인들과 그 뒤에 숨은 투기 자본들이었습니다. 캠핑붐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외지 자본의 배를 불리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자산가들이 지방의 헐값 부지를 사들여 대규모 캠핑장을 짓고 그 수익은 다시 도시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정작 지역 주민들이 얻는 것은 캠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소음, 그리고 파괴된 자연 경관뿐이었습니다. 마을의 맑은 계곡은 캠핑장의 사유지가 되어 주민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평생을 보아온 숲은 철조망에 갇혔습니다. 자본은 공동체의 자산을 사유화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주민들과 캠퍼들 사이의 갈등은 깊어졌고 한때 정겨웠던 시골 인심은 돈 계산 앞에 사라졌습니다. 자본은 우리에게 가짜 감성을 주입했습니다. 이 정도 브랜드의 텐트는 있어야 진정한 캠퍼다. 이런 조명과 식탁은 세팅해야 인스타그램에서 대접받는다며 끊임없이 소비를 조장했습니다. 캠핑은 자연과의 교감이 아니라 장비 자랑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황이 닥치자 이 가짜 감성은 순식간에 휘발되었습니다. 빚을 내서 샀던 수천만 원어치의 장비들은 이제 무거운 할부금이라는 현실의 족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본이 만들어낸 신기루에 홀려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사람들은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누렸던 것이 자연이 아니라 자본이 정교하게 짜놓은 소비의 덫이었음을 말입니다. 현재 전국의 캠핑장은 공실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배짱 장사를 하던 곳들이 하나둘씩 할인 이벤트를 내걸며 고객을 유인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캠퍼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때 예약 전쟁을 치러야 했던 유명 캠핑장들이 이제는 주말에도 자리가 남는 처참한 광경.
이것은 자본이 자행한 무분별한 확장의 끝입니다. 자본은 다시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골프장으로 혹은 또 다른 유행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는 깎여나간 산등성이와 콘크리트 덩어리, 그리고 속은 채 버려진 중산층의 상처만이 남을 것입니다. 자본의 탐욕이 삼켜버린 것은 단순한 캠핑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왔던 건강한 여가 그 자체였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을 덮친 경제적 쓰나미는 잔인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고의 파도는 중산층의 안온했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마트 장바구니 물가는 2배로 뛰었고 대출 이자는 무서운 기세로 치솟았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급감한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꿈의 조각, 바로 캠핑이었습니다. 캠핑은 겉으로 보기엔 소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독하게 많은 유지 비용을 요구하는 부자들의 취미에 가깝습니다. 대형 SUV의 무거운 몸체를 움직이기 위해 쏟아부어야 하는 기름값, 한 번 캠핑을 떠날 때마다 마트에서 치르는 수십만 원의 식비, 그리고 계절마다 바뀌는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질렀던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즐거움이 아닌 생존을 위협하는 지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풍경은 전국 곳곳의 주차장과 공터에서 발견됩니다. 코로나 시절 보상 심리에 이끌려 할부로 무리하게 구매했던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를 호가하는 캠핑카와 트레일러들이 이제는 거대한 쓰레기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가는 할부금은 가게 경제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겠다던 호기로운 선언은 사라지고 이제는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인근 주민들과 얼굴을 붉히며 싸워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캠핑카는 더 이상 낭만의 상징이 아니라 관리비만 먹고 감가상각으로 자산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바퀴 달린 감옥이 되었습니다. 할부금을 갚기 위해 주말에 대리운전을 하거나 배달 알바를 뛰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현실 속에서 캠퍼들은 비로소 현타연자 타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고거래 앱을 켜면 눈물을 머금은 투매가 줄을 잇습니다. 캠핑 접습니다. 이사관계로 일괄 정리합니다. 라는 짧은 문장 뒤에는 수많은 가장의 꺾인 자존심과 경제적 좌절이 숨어 있습니다. 2년 전 매장 앞에서 밤을 새우며 샀던 한정판 텐트, 수입산고가 테이블, 명품 조명 세트까지 총합 500만 원이 넘게 들었던 풀세트를 100만 원에 내놓아도 문의는커녕 찜 하나 박히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미 공급 과잉을 넘어 포화 상태입니다.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이 없는 시장에서 가격은 무의미합니다. 한때는 거실 한복판에 펼쳐놓고 가족들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했던 그 장비들이 이제는 자리만 차지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베란다 구석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의 매각이 아닙니다. 중산층이 누렸던 여유라는 신기루가 걷히는 비참한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캠핑을 위해 금요일 밤부터 짐을 싸고 땀 흘려 텐트를 치고 연기 속에 고기를 굽고 다시 일요일 오후에 파초김파쇠석 초보 캠퍼의 김장이라 불리는 장비 정리를 마치고 돌아오면 몸은 녹초가 됩니다. 기름값, 캠핑 장비 10만 원, 식비 20만 원. 한 번 나갈 때마다 최소 4,050만 원이 깨집니다. 이 비용이면 5성급 호텔의 패키지를 이용하거나 깔끔한 펜션에서 온천을 즐기며 조식을 먹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는 왜 사서 고생을 하며 돈까지 쓰고 있었나?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캠퍼들의 뇌리를 스칩니다. 자본이 주입했던 감성의 마취제가 풀리자 노동과 비용 대비 효용이 형편없다는 냉혹한 진실이 눈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캠핑 붐의 한 축을 담당했던 SNS의 과시 문화도 동력을 잃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더 크고 비싼 텐트를 사고 화려한 조명을 세팅하고 수입산 캠핑 요리 키트를 준비하던 행위가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좋아요 숫자가 통장의 잔고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사실, 텐트와 장비 경쟁을 하며 얻는 우월감이 찰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중산층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사진 뒤에 숨겨진 육체적 피로와 경제적 압박. 그 간극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조용히 캠핑 계정을 삭제하거나 업데이트를 멈췄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캠핑은 이제 그들에게 짐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등을 돌리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리며 우후죽순 생겨났던 신생 캠핑 브랜드들은 재고 처리에 꼴머리를 앓다 줄도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유명 아웃도어 매장들은 70% 파격 세일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재고 털기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은 굳게 닫혔습니다. 캠핑 시장의 거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이제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무리한 확장과 고가 정책으로 일관하던 업체들은 이제 존폐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산업의 불황이 아닙니다. 허상에 기반한 성장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중산층과 자영업자에게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경제 교과서입니다. 캠핑 접는 이들이 쏟아내는 한숨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경고장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남들이 하니까 지금 안 사면 손해니까라는 심리에 쫓겨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 허영의 수업료는 이제 가계 부채와 중고시장의 폭락이라는 형태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베란다 구석에 쌓인 캠핑 가방을 보며 느끼는 씁쓸함.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돈에 대한 아쉬움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행복을 잊고 외형적인 화려함에 매몰되었던 우리 자신에 대한 뒤늦은 성찰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현실은 차갑고 냉혹하지만 이 현타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를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유일한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